안녕하세요. 에이트빌딩 전원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방콕 특집 제3탄을 준비했는데요. 3탄에서는 빌딩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요즘 상업용 부동산, 빌딩 매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부동산은 재산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모든 내용을 다 체크하겠지만 매입하시는 입장에서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더욱더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럼 빌딩을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시 필요한 매도 매수인의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리인이 진행을 할 경우까지 매도, 매수, 대리인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도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임대차 계약서, 등기권리증, 통장,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매도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인감도장이 아니라 법인도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계약금이 필요하고요.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 참석 시 신분증, 법인도장, 계약금이 필요하고요. 법인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계약 전 체크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들의 확인 내용에 대해서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대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임대차 내역에서는 미납 임대료와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를 작성해서 연체금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포괄 양도양수란 상가 및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자도 직접 사용하게 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받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때는 매매 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발생한 건물분 부가세를 과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건물분 부가세란 건물을 매매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건물에만 세금이 붙는데요. 이렇게 붙은 세금을 건물분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건물분 부가세 환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대금과는 별도로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어야 되는데요.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건물분 부가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요. 이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다시 세무사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종종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을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리납부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수인이 대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일을 고려한 잔금 일정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등기 이전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빌딩 매매 계약의 경우 매매 대금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도 한두 푼이 아닌데요. 이때 꼭 잔금 일정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거래신고인데요. 2020년 2월 21일 계약 이후로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어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진행하셨다면 바로 중개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하셨다면 거래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방콕 특집으로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방콕 특집도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